반갑습니다. 예. 이제 요즘에 보면 진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시는 것보다 그죠? 건강하게 이제 삶의 질이 좋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나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80대 초반이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얼굴에 주름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손발에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으셔서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그대로 이제 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누워서 이제 병원에 한 3달 정도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셨고 그러다 어느 만큼 좋아지셔서 이제 앉기는 하시는데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제 한 10년 전쯤에 오른쪽 무릎에 그 이제 인공관절도 수술을 하셨고 한 3년 전쯤에 이쪽 팔에 힘이 없어서 이제 오른팔에 힘이 없어서 인대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이 손으로 이제 못 하시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신 상태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걷지를 못 하시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대소변도 유난히 자주 보시지만 늘 배가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보는데 입이 텁텁하고 개운치가 않아서 자꾸 입맛 따시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세요.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풍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소변도 이제 지나치게 자주 보시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가서 해결이 이제 안 되시니까 굉장히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본인도. 입이 굉장히 마르고 또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고, 그다음에 당뇨가 또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좀 가벼운 증상들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다리에 힘이 없고 이럴 때에도 다리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시다든지 체력이 많이 딸리신다든지 또 이제 하체 힘이 이렇게 허리가 안 좋다든지, 당뇨가 만성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도 자꾸 하체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뼈가 자꾸 약해지니까 무릎부터도 이제 힘이 들어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술도 하셨고 또 이제 오랜 병도 앓으셨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의 가장 불편하신 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리를 직접 치료해 드려 봐야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으신 거고,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이제 진맥을 해 보니까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체력이 굉장히 딸리고,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얼굴에 주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기를 자꾸 튼튼하게 해드려야 팔다리로 영양분을 쭉쭉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겨서 잘 걸으시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그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거가 그 이제 음식을 많이 잡숫고 뭐 이래서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당뇨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그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요. 체력을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차츰 이 다리에 이제 힘이 생기시면서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하고 이렇게는 이제 오실 만큼은 되셨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좋아지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큰 병이 나기 전에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고, 특히 하체에 힘이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소변을 자주 봐도 하체에 힘이 빠져요. 이제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소변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찌꺼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몸의 진액,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체에 힘이 없어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도 오기가 쉬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배 아프거나 대소변 이런 것도 좋아지셨다가 중간에 이제 감기가 한번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기약을 드시니까 다시 배가 아프고 대소변 안 좋아지고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기침을 하거나 감기가 걸려도 그 기침 감기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의학에서 이제 허로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력이 딸리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찬기운이 쏘이고 이제 찬기운에 감촉이 됐거나 이러면 쉽게 감기에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체력을 보완해 드리는 약을 해 드려야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감기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자력으로 걷기는 힘들어지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좋아지시니까 이 수저를 본인이 이제 드셔서 식사를 이제 자력으로 하실 만큼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드리면서 참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잘 다독거리고 이제 이어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까지 이제 하체에 힘이 없어서 이제 걷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60대 후반 되신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도 몸이 좀 마르고 이렇게 키가 좀 큰 분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뭐가 불편하시냐면은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기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빨리 걷지를 못하고 좀 한동안 이렇게 서서 이제 힘을 보충을 하고 걸으셔야 되고 조금 몇 발자국 걸으면 이제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앉고 싶고 힘이 들고 이러시는 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주무시다가 다리에서 쥐가 잘 난대요. 그러니까 깨서 이제 다리를 한참씩 주물러야지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이제 수면도 좋지가 못하시는 거고 항상 다리가 이제 허리 다리가 불편하신데 4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셨더라도 수술 후에 그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냥 수술하시고 나서 그런 거 신경을 못 쓰시면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그쪽이 약해지고 이러기가 쉬운 거죠. 이분은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늘 잔뇨감이 있어서 전립선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서 전립선 약을 한 1년 정도 드시고 있고 이 어깨목이 이제 계속 뻐근하고 아파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힘이 많이 드시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화 기능도 이제 튼튼하지가 못하신데 이렇게 되게 마른 분들은요. 소화 기능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 잡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이제 역시 소화 기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잡수는 거 별로 이제 좋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대변 같은 거를 시원하게 잡수는 게 충분해야 변도 잘 보시는 건데 잡수는 양이 조금이면 변도 재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도 시원치 않게 보시고 항상 잔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입이 깔깔하면서 혓바늘이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침이 되면 항상 입이 불편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코피도 나시고 그러면 이분의 증상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허리 다리가 불편할 때 물론 이제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하체에 힘이 없고 그러시지만 이분은 이렇게 진맥을 해보니까 아랫배가 굉장히 차신 분이에요. 예,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이 복부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복부의 기운이 잘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남자분들이 허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운을 잘 끌어올려주는 이런 거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개 남자분들이 소화가 안 되시는 거는 소화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명문화라 그래서 이 복부가 찬 분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도 아랫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시는 거고 우리가 대변 소변이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아랫배 찬 분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소변이 좋지 않으면 뭐 전립선 비대다, 전립선염이다 이러면서 전립선 약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 약은 드시지만 그거 드셔도 크게 뭐 좋아진 것도 없고 안 드셔도 좋아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따뜻한 기운이 잘 돌아야 음식 잡수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하체 힘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활동도 잘 하시고
대변 소변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화기도 좋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해드리니까 앉았다 일어나서 이렇게 저기 한참 있다가 걸으셔야 된다든지 조금 걷다가 이제 이렇게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어지시고, 뭐가 좋아지셨냐면요.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셨어요. 우리가 추우면은 어떻게 돼요? 추웠을 때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위축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살도 마르고 이렇게 주름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우울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면, 특히 아랫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이 있으면서 몸이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오는 경우가 뭐 이렇게 허리 다리가 아프더라도 뭐 골다공증으로 온다든지 퇴행성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보다는 무리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생리하죠. 출산하느라고 피가 빠져나가죠. 이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못 해줘요. 피가 충분해야 그런 걸 해주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대개 몸을 무리를 하고 과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문제가 생기든 인대가 문제가 생기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12살짜리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체격이 굉장히 커요. 나이에 비해서. 살도 찌고 키도 크고 벌써 이제 잘 먹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이제 아토피가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천식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막 끝이지 않고 기침을 하고, 또 숨이 가빠서 호흡기까지 써야 되고, 이 정도로 흡입기, 이제 호흡기가 아니라 흡입기. 예, 이제 대개 천식이 심하면 이제 흡입기까지 쓰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침을 많이 하거나 숨이 차면 천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약도 먹이고 이제 흡입기도 쓰고,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입맛은 좋아서 아주 자꾸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편식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하고 계란 이런 것만 먹죠.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너무 탁한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도 이제 먹는 거는 좋아하면서 그런 음식 좋아하고, 하도 이제 기침을 많이 하고 뭐 철철이 감기 들고 숨 차고 이러니까 체육 시간에 학교에서 운동을 조금만 하면 기침을 막 연속적으로 하면서 숨이 이렇게 거의 이제 헐떡거릴 정도로 하니까 흡입기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금만 운동하거나 달리기 하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교실에 이러고 앉아서 친구들 운동하는 거 보고, 그러니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제 이 아이는 그렇고, 거기에다가 얘가 어렸을 때부터 태열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약을 먹고 연고 바르고 하니까 겉으로 이제 가렵기는 가려워도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견딜만은 한데, 피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여기 얼굴하고 목 부위 또 팔의 요 안쪽 이런 데가 거무스름하게 피부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아토피 심한 아이들은 그래요. 그 이제 약 많이 바르고 연고 바르고 약 먹고 이런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목에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우피선이라고 하는데, 그 소 피부 이렇게 소 살갗이 어때요? 두툼하고 이렇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운동 못 하죠. 가렵죠. 그러니까 잠도 숙면을 못 하죠. 그런데다가 손발에는 땀이 이제 축축하게 나서 겨울이면은 손이 유난히 시리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옆에 있어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입냄새가 또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러고 또 이제 목도 이렇게 잘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코가 잘 막히니까 얘가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요. 낮에도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숨을 이제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도 잘 아프다 그러고, 또 이제 자면서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아, 얘는 피부가 불편하고 코가 불편하고 천식 있고 그렇더라도 곡이 각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먹는 거예요. 예, 아토피도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러면은 피부에도 이제 열이 몰려서 피부가 가렵고, 또는 이제 이 숨이 찬 것도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화가 많이 몰려 있고 일로 답답하니까 숨이 차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는 거를 봐도 몸속에 자꾸 열이 쌓이게 하는 거고, 특히 또 태열이 있다는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얘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해주는 거죠. 아토피라고 뭐 약 먹고 바르고 천식이라고 약 먹고 흡입기 쓰고 이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증상을 이렇게 그냥 덮어놓는 거죠.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런 게 왔을까? 그러면 얘는 자꾸 위에 열이 쌓이니까 그런 거를 해결을 해줘야 천식도 좋아지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치료를 해줬어요. 위에 열을 내려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차츰차츰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거는 위에 열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요, 조금 먹으려고 그래도 막 음식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늘 과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조심하라고 설명을 해줘도 안 돼요. 그거는 몸이 바뀌어야 자기가 그거를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차츰 음식 조절을 할 수 있어지니까 피부 가려운 것도 덜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면서 땀 흘리는 거라든지 코가 막히는 거 이런 게 덜해지니까 아이가 피부까지 이제 피부 색깔도 이렇게 서서히 돌아오고 숨 차는 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요, 그 아이가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뛰고 이거를 해도 하나도 숨 찬 게 없어졌어요. 그럼 천신약을 몇 년씩 먹었어도 걔는 교실에 앉아서 애들 노는 거 친구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니까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음식을 또 조절할 수 있어서 살도 조금씩 빠지고. 요새 젊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성조숙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이제 우리가 여자들은 14세가 되면 생리를 시작을 해요. 때 맞춰서 생리를 해야 돼요. 이걸 너무 미리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건데, 요새 보면 막 10살만 넘어도 생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도 잘 안 되게 되고 키 잘 안 크죠. 그다음에 이렇게 몸에서 이제 조절 기능이 자꾸 약해지니까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비만화가 되면서 또 그런 성인병 이제 여기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엄마들은 이제 성조숙증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성조숙증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꾸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이제, 또는 뭐 유전자 조작한 음식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탁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영양 과잉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 몸속에는 자꾸 열이 쌓이면서 웃자라는 거예요. 우리 식물도 보면 적당하게 때 맞춰서 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자라면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물은.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좋아져서 가려움증 없어지니까 숙면을 해. 또 이제 숨 쉬는 거 편안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밝고 이제 활기차지고 그랬어요. 제일 이제 부모들이 고마워하셨던 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 때문에 고생을 한 아이라 피부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손녀를 보니까 아주 이뻐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고맙다고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나 둘 이러니까 온 가족의 관심이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로 볼 때에도 이렇게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자꾸 기능이 기울어지면 안 하고 싶어도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몸이 자꾸 기능이 깨지고 균형이 이제 잡히지 않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나고 이런 원인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활기차지고 아주 명랑해졌어요. 요번에는 이제 25살 된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보기에 살은 좀 통통하게 쪘는데 푸석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죠. 살이 쪄도 단단하게 찌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푸석하게 부은 느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요 사람이 그렇고 이분이 불편해서 온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등이 베기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등에 등 가운데 이렇게 계란만한 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고 누우면은 베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봐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혹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기 한 몇 달 전에 항문 있는 데가 이제 변만 보면 변이 단단하면서 아프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핵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치핵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이제 치핵 수술을 하고 나서 항생제 먹고 하니까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소화도 안 좋고 속이 쓰리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등에도 그 치핵이 아니 이 이제 담계라고 그래요. 그 등에 이제 이렇게 혹처럼 생긴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계는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이게 노폐물이 쌓여서 혹처럼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뭐 목에도 생길 수 있고 손목, 뭐 등, 뭐 이렇게 이제 다 곳곳에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아픈 거는 이제 누웠을 때 베겨서 아픈 거죠. 그러면 이 담계가 생기는 건 제가 이제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몸에 자꾸 탁한 기운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자꾸 뭉치다 보면 그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몸에 탁한 기운이 쌓이는 원인은 그 아까 조금 아까 아토피하고 천식 아이 얘기도 했지만 음식이 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식생활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밤늦게 야식을 이제 먹거나 또는 이제 튀김이라든지 라면 이런 거 먹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그때는 소화가 덜 되는 시간이에요. 위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자꾸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몸에 이분의 이제 가장 불편한 쪽으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치핵 수술하면서 그 항생제 먹고 소화기가 많이 불편해져서 이건 또 내가 이제 소화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하고 이제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 하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진찰을 했죠. 이렇게 진단을 했고 맥을 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담음이 있는 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담음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이제 치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분은 똑바로 누우면 불편하니까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똑바로 누웠는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기 좀 봐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래요.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이분이 이제 살이 좀 푸석하게 쪄 있다 그랬잖아요. 몸이 가볍다 그래요. 그래서 체중 한번 재보라고 했더니 살도 빠졌대요. 근데 벌써 보기에도 이렇게 푸석한 기가 다 빠졌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항상 그 비만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안 해본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당분간 입맛이 딱 떨어지니까 덜 먹겠죠. 그럼 이제 살이 좀 웬만큼 빠져요. 근데 치료를 안 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입맛이 이제 좋아지니까 또 찌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요요가 생기는 거죠. 살이 빠졌다 쪘다 이제 이렇게 요요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그건 우리가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영원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때 맞춰서 적당히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심하시게 이제 했죠. 그거를 쭉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이 제거돼서 살이 빠졌을 때는 요요가 금방 안 와요. 그냥 이제 입맛 없어서 안 먹게 해주고 수분 쫙쫙 빼주고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잘 빠져요. 그렇지만 그거는 유지가 오래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담계도 없어졌고 살도 빠졌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증상이 왔을 때에도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담계를 수술을 했다고 하면요. 다른 데 또 생겨요. 그렇잖아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결과만 없앤 거죠. 이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에 이제 저 결과물만 없앴어도 다른 데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은 앞으로는 이거 잘 안 생길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어떤 원인을 보고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이 결과가 없어지느냐 봐야지 결과만 아무리 조절을 한다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치액이 온 것도 담음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개 남자분들이 치질이나 치액이 오는 거는 기름진 음식 먹고 술 드시고 이래서 대개 오거든요. 여자들이 치질이 오는 건 스트레스로 와요. 그래서 달라요, 원인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름진 음식 먹고 뭐 그렇게 몸을 탁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고. 그래서 그 치질이나 뭐 치액이라든지 담계 이런 것들은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병이 흘러가느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체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몸속에는 이제 이렇게 맑은 기운이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에 오셔서 진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하세요. 그러셔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분 해드릴까요? 아, 여기 계신 분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인데요. 네, 네. 육류를 좋아해가지고 네. 육류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아랫배가 좀 차갑고. 설사하시고요. 네. 예, 예.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증상이 그래서 심해지셨어요? 40대부터 그래요. 40대부터. 근데도 계속 육류 좋아하세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러세요? 네. 예, 그러고 그럼 변을 보실 때 배가 아프고서 설사를 하세요? 그냥 가서 바로 설사? 가는 거죠. 바로 그냥 네. 뭐 아플 새도 없이. 네. 예, 예, 그러시고 지금 다른 거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설사하시고 육류 좋아해서 설사하시고 바로 또 화장실 가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설사를 하세요? 한 2번? 아, 두세 번 정도? 2번. 두 번 정도? 네. 소변은 괜찮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먼저 주시고요.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육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야채,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육식은 몸속에 이제 이렇게 좀 탁한 기운이 잘 쌓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육식을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기를 보충하는 거는 육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채식만 하시는 분도 고기는 조금씩 잡숴야 이제 연세 드시면 기운을 낼 수가 있고 하는데 문제는 한쪽으로 음식이 이제 편중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육류는 소화시키기도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몸속에 이제 탁한 기운이 쌓이기가 쉬워요.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식욕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좋아하시고 특히 육류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분은 아랫배가 차고 대장이 긴 분이에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소화 기능이 이제 입에서는 좋아서 잡섰는데 속에 들어가서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드셨으면 소화될 시간이 몇 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드시고서 바로 간다는 얘기는 소화를 못 시키신다는 얘기죠. 그럼 못 시키는 원인이 뭐냐? 아랫배 차고 또 이제 대장이 길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극 있는 거 드시거나 이제 또 육류도 기름진 거나 이런 거 더 자주 설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하신다고 입에서 땡기는 것만 잡수시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동방예의지국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동방이라는 얘기는 이 동자는요.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DNA는 요게 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채식하고 육식을 좀 적당하게 균형 잡히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이쪽이 좋고 우리나라 나물 종류는 어떻게 무쳐요? 거의 데쳐서 무치죠. 익혀야 야채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랫배가 차고 대장이 길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 설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사를 자꾸 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6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체 힘이 안 빠지려면 설사를 안 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식사도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하시고 이제 육식하고 채식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설사를 유난히 하시는 분들은 비신 기능이 약한 거예요. 비장 기능하고 신장 콩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완하시는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편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골다공증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 그런 거 조심하. 이제 대답이 되셨어요? 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선생님 이쪽 먼저 해드릴게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60대 중반입니다. 네. 근데 저는 치질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 5년 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 수술을 안 하고 네.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 네. 저 나름대로 민간요법 같은 것을 좀 써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점점 좀 심해져가지고 네. 요즘에는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지금 망설이고. 변 볼 때 피도 나오세요? 아니 그런 거안 그렇지는 나와요. 않으시고 이제 항문에 이렇게 부풀어서 네, 아프신 네. 거네요. 네. 평상시에 약주 많이 하세요? 약간 조금씩 합니다. 좀 하시는 편이시고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요. 고기 같은 거. 좀, 많이는 안 먹지만은 예, 좀 드시고. 이제 예. 그러면 선생님이 주로 앉아서 하시는 일을 하세요? 아니, 주로 많이 그렇게 많이 앉아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힘 빼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왼손 보시고요. 예. 네. 예, 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치질이 한 5년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예, 5년 정도. 지금 얼굴을 뵈면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그렇죠. 다른 분하고 비교하면 이분은 일로 화가 계속 오르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아랫배가 많이 찬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대장이 길고 차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이제 장이 여자분이 대장이 긴 거하고 남자분이 대장이 긴 거는 증상이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제 이러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과민성 대장 그렇죠. 증후군으로 진단 네네. 받아가지고 예. 총각 때부터 지금 계속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별로 안 좋아졌어요. 네. 그 이분은 문제가 오면 대장 쪽으로 먼저 오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예. 그리고 그 항문이라는 건 대장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하체 힘이 좀 약한 편에 속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쉽고 또 장이 기니까 길고 차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온다 그러면 대장이나 항문 쪽으로 와요. 용종이 생겨도 대장에 먼저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자기 이제 취약한 쪽으로 더 문제가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랫배 차다고 그랬는데 얼굴이 벌거요. 그러면 이쪽은 점점 더 차지는 거고 열은 일로 자꾸 더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괴리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 쪽이나 항문 쪽으로 문제가 더 오기 쉬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제 무슨 모르겠어요. 민간요법으로 하시는 방법 가지고는 어렵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도 있고 또 무리도 많이 하시고 뭐를 하시든지 좀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많으실 거예요. 운동이든 뭐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간과 콩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그 아직 피는 안 나오시지만 이게 증상이 더 안 좋아지면 변 볼 때 피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변 볼 때 피 나오는 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 치질 수술을 잘못하면요. 이 대장 항문 괄약근이 꽉 조여지지 않아서 대변이 새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수술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은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더 우선이고요. 그래서도 안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 수술을 하시든 이게 좋은 방법이고 평상시에 항문을 자꾸 이렇게 쪼였다 풀렀다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셔서도 하셔도 돼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냥 항문 쪼였다 풀렀다 하는 거 모르니까 다 해보세요. 여기 케겔 앉아서. 운동이라고 그렇죠. 그런 케겔 거. 운동 하시고 그래서 치질이 생기는 거는 항문에 울혈이 되는 거예요. 울혈. 이제 이게 자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기름진 음식하고 술 같은 걸 열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열이 몰리거나 이랬을 때 치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약주 같은 거 많이 안 하신다지만 앞으로도 특히 열이 많은 음식이나 매운 것 이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기름진 거. 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자꾸 먹으면 몸속에 열이 쌓이되 특히 이분은 항문 쪽으로 쌓이는 거죠. 자기 취약한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도 그렇게 조심을 하시고 케겔 운동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되셨으면 자력으로는 치료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 예, 여기 계신 분이. 아, 죄송합니다. 먼저 해드려서.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예. 저는 디스크 수술을 한 1년 전에 했어요. 네. 협착증. 네. 그래가지고 협착증. 예. 그대로 나와서 저기 계속 생활을 하는데 네. 그렇게 발이 시려요. 아, 발이요. 발이 시렸고 예, 예, 그냥 이저 모가지도 조금 뻐근하고 목 뒤도 뻐근하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이 눈도 예. 시력도 잃었나 봐. 아, 그래가지고 잘 안 이렇게- 보이셔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아니 저기 보는 건 예. 그렇게 예, 안경 써 보는데 이렇게 붙은 글씨 이렇게 책 같은 거 네. 보려면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질 못하고 네.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예. 정도예요. 지금 저기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후반. 아, 후반이시고요. 예. 예,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수술하신 부위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아유 수술하는데도 불편하죠. 네. 아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그냥, 하시고. 예, 네, 네. 그냥 이렇게 꼬부리 굽혔다 폈다 하시기 예, 힘드시고.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보시. 예. 그리고 이렇게 네, 앉았다 일어나면은 네.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예, 흔들어. 네, 네. 왼손 보시고요. 예. 예, 지금도 뒤쪽이 다 편치 않으시네요, 이러면.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작년에 수술하셨다 그러셨죠? 이제 뭔가 우리가 불편해서라도 수술을 하시면 일단 한 번은 이제 손상을 입힌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도 완전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되시는데 어쨌든 연세가 많을수록 회복이 빨리 안 될 수는 있죠. 60도 후반이시니까 젊은 분이 수술하신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분이 이제 허리가 많이 기실 거거든요. 예, 척추가 이제 길어요. 그래서 네. 이분은 수술을 하면 그쪽으로 회복이 빨리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체 힘도 약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아랫배가 많이 차신 편이고 긴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과로를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도 가만히 못 계세요. 뭔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서도 그게 빨리 회복되도록 치료도 하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네. 보통들은 수술하고 나면 운동을 많이 해야 빨리 회복되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제 그 몸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도 긴장도 잘 하시지만 스트레스 잘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죠? 아주 꼼꼼하셔야 되고 뭐든지 딱 맞아야 되고 이런 편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잘 받고 그러니까 일로 맑은 여기 화가 잘 쌓이시죠. 그러니까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라가면 눈도 침침하고 뻑뻑하고 네.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보실 때 오랫동안 보시면 눈이 좀 이렇게 뭐 글씨가 아물아물한다든지 연세도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실 때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난시 같은 것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체질적으로 간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눈이 다 100% 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체질의 분들은 난시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이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따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지금 제일 불편하신 이렇게 일어나셔도 똑바로 못 쓰고 엉거주춤 쓰신다든지 그거는 아직 허리가 회복이 덜 되신 거니까 그쪽을 보완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무리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오래 하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는다, 네. 오래 서 있는다, 운동 많이 이런 거 피하시고 자꾸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몸에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기운도 약해지고 또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사는 생활 방식을 뭐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음식도 적당히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